진짜. 원장님. 피디님 이렇게 커피를 드시고 계세요? 제가 이거 봄이라서 춘곤증이 왔나 봐요. 너무 졸려요. 춘곤증이요? 네. 춘곤증에는 이게 특효입니다. 네? 이게 뭐예요? 안녕하세요. 한방영웅 김지웅입니다.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봄이 되면요, 몸이 나른해지고 이유 없이 졸음이 쏟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춘곤증도 쫓고 식욕까지 돋우는 봄나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봄이 되어 그런지 식탁에 냉이 된장국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식감이 부드러운 냉이 무침도 맛이 아주 좋죠. 냉이는 봄을 건강하게 보내라 자연에서 보내준 보약 같은 봄나물입니다.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맛이 잃었던 입맛을 되찾게 해주고, 채소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가장 많고 비타민 A와 비타민 C,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나른해지기 쉬운 봄철에 힘을 번쩍 나게 해주는 채소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제채라고 하는데요, 예로부터 염증 완화 작용 및 지혈에 효과가 있어서 월경불순이나 자궁출혈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냉이의 약성은 따뜻합니다. 본초 강목에는 냉이는 맛이 달고 성질은 따뜻하고 독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본처 정화에는 속을 조화롭게 하고 무장을 이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중국에서는 냉이국을 백세를 살게 한다고 해서 백세갱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장의 밸런스를 잘 맞추어서 오래 살게 해준다는 뜻이고요. 냉이는 눈을 밝게 합니다. 한의학에서 눈은 간과 상통합니다. 많은 한의서에서 냉이가 간기를 통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냉이에는 콜린이 풍부해서 간 해독에도 좋습니다. 게다가 냉이를 점안제로 활용했다는 기록도 있으니 참 재밌죠? 요즘이야 안전하고 효과적인 안약이 많으니까 그냥 과거의 민간요법 정도로 사용했다는 정도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냉이는 장염으로 인한 설사를 치료합니다. 동의보감에는 적백리에 주로 쓴다라고 했는데요, 적백리란 식중독이나 장염으로 인한 혈변이나 점액변 등을 동반한 급성 설사를 말합니다. 뿌리와 잎을 태운 젤을 가루내서 미음에 타서 먹으면 효과가 아주 좋다라고 했습니다. 일부 문헌에는 생강과 함께 달여서 먹거나 꿀물에 타서 먹으면 더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달래는 냉이와 함께 봄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봄나물로 톡 쏘는 매운맛이 봄의 미각을 자극하는데요, 이른 봄부터 들이나 논길 등의 커다란 덩이를 이루며 자랍니다. 매콤하게 무쳐서 먹거나 된장찌개에 넣어서 끓이면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그리고 달래간장에 삼겹살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요, 달래는 가끔 늘어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는 봄에 기운을 살짝 북돋워 주어서 춘곤증에 좋습니다. 불교에서는 오신채라고 해서 양기 회복이 되니 스님들의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멀리하기도 했다 합니다. 반대로 남자들에겐 좋은 음식이 되겠죠. 달래는 위를 따뜻하게 합니다. 식료 본초에는 위를 따뜻하게 하고 사기를 제거한다라고 했으며, 본초 강목에는 배가 불편한 것을 치료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기는 한사로 냉기를 말합니다. 즉 달래는 위장의 차가운 기운을 제거해서 위를 따뜻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달래는 찬 것을 먹으면 배탈 설사가 잦은 소음인에게 잘 맞는 식품임을 알 수 있죠. 달래는 곡물뿐 아니라 제반 음식물의 소화에도 좋습니다. 만성적인 체기가 있는 경우에도 명치가 답답한 증상과 함께 흉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의서에 흉통을 치료한다는 내용은 소화기 증상에 의한 명치 부위의 답답한 증상을 해결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흉통이라면 매운 성분이 자극될 수 있어서 생달래의 섭취는 주의해야 합니다. 열체질이거나 눈병, 피부질환이 있으면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유효 성분 소실을 막기 위해서 너무 오래 열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생달래를 무쳐 먹는 것입니다.
달래가 눈병에 안 좋다는 건 눈에 안 좋은 성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아니라 달래는 따뜻하고 이제 열감이 있기 때문에 눈이 이제 눈병이 걸리면 눈이 충혈되고 눈이 빨개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으면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피부에 안 좋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피부에 뭐가 부스럼이나 이런 게 나는 게 열감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좋지 않다. 이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봄에는 금, 가을에는 은으로 불리는 나물이 바로 두릅입니다. 특히 봄 두릅이 맛과 향은 물론 영양가도 뛰어나기 때문에 나물의 제왕으로 불립니다. 두릅은 한약재로는 나무의 머리채소라는 의미로 목두채라고 불립니다. 식감이 부드럽고 독특한 향이 으뜸이어서 고급 산나물로 꼽히고요. 곧 제철을 맞이하는데 두릅에는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어서 혈당 강화 및 혈중 지질 저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관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배설시킵니다. 혈관을 맑게 청소해주는 역할인 것이죠. 그러나 두릅은 성질이 냉한 식물이므로 많이 먹으면 설사나 배탈이 나기 쉽습니다. 살짝 데친 후에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봄이면 동네 뒷산으로 올라가서 간간히 쑥을 캐는 모습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어릴 적 갓 따온 쑥으로 떡을 해먹던 기억도 많이 나는데요. 쑥은 한의학적으로 효능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는 음식물로서 많이 사용되었지만 쑥은 한약으로 한의원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약재입니다. 한약명으로는 애엽이라고도 하고요. 맛은 쓰고 맵고 성질이 따뜻해서 여성 질환에 많이 쓰입니다. 한의원만 가면 나는 냄새가 있죠? 그 냄새가 쑥 냄새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쑥등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먹는 약으로도 많이 사용하는데 여성의 하복부의 냉감에 효과적이어서 하복부가 냉해서 생기는 자궁의 부정출혈이나 생리통, 불임 등에 사용합니다. 오죽하면 단군 신화에서 곰이 쑥과 마늘만 먹고 단군을 만들었을까요? 쑥과 마늘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서 아이를 만들기 좋은 몸 상태로 몸을 변화시켰겠죠? 더해서 손발이 찬 사람들에게는 손발을 따뜻하게 온기를 줄 수도 있고요. 신기하게 병원에서 위궤양이나 위염으로 루틴하게 사용하는 처방 알약 중에 스티렌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이 쑥 95%를 캡슐로 만든 거랍니다. 옛말에 부추를 봄에 먹으면 향기롭지만 여름에 먹으면 냄새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부추는 봄이 제철이지만 더운 여름철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부추는 우리말로 지역에 따라서 정구지 또는 솔이라고 부르는데요. 참고로 동의보감과 급유방에서는 부추로 되어 있습니다. 한간에 정구지를 한자어 정구지에서 유래됐다고 하면서 정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했고요. 특히 제주도 사투리로 새우리라고 하는데 이 이름 자체가 정구지나 새우리나 정말 노골적입니다. 그만큼 남자에게 무척 좋습니다. 부추는 독특한 향취가 있어서 오신채에 속하고요. 이에 따라서 과거부터 수행하는 사람들, 스님들은 부추를 먹지 않았습니다. 수행해야 되는데 잡념이 들면 안 되니까요. 달래와 같고요. 본초 강목에는 삶아 먹으면 신으로 들어가서 음경을 강하게 하고 정이 새는 것을 멎게 하고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향약 집성방에는 양기를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부추에는 비타민 B1, 티아민이 풍부한데 부추의 알리신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하고 체내에서 알리티아민을 형성해서 피로 해소와 성기능 강화 등의 효과를 냅니다. 이렇게 좋은 봄나물들이긴 한데 얼핏 생김새만 봐서는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때문에 산이나 들에서 봄나물을 캐다가 독초를 캐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길가에 봄나물들이 보인다고 해서 마구 뜯어서 드시면 안 됩니다. 매연으로 인한 중금속 및 유해 물질들이 잔뜩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물 맑고 땅 좋은 지역에서 채취해야 되고
차라리 하우스에서 재배한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이 몸이 열이 많은데 쑥을 많이 먹었다던가 하면은 아무리 좋은 쑥이라도 독초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한 가지를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자연은 인간에게 정말 많은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제철 봄나물도 그중 하나인데요. 이 제철 봄나물을 맛있게 드시고 활력도 찾으시고 1년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방영웅은 구독자분들의 좋은 생각, 좋은 습관을 항상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